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까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비례위성신당 안 만든다 그러지 않았느냐. 아니, 민주당이야 안 만들죠. 하지만 우리 민주진보 진영에서는 그 비례위성정당이 필요한 건 사실이잖아요. 민주당이 만들지는 말아요. 그럼 시민들이 만들면 되잖아. 그죠? 예. 그러면은 지난번처럼 뭐 하나의 몰빵론 이런 게 나오지도 않을 거고요. 시민들이 선택하는 그런 정당이 있을 겁니다. 아, 그 정당 뭐 제가 볼 때는 2개 혹은 3개 정도 나올 수 있다 생각하는데 뭐 그렇게 하면 되죠 뭐. 네, 뭐 저로서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자, 오밤중의 뉴스 후원해 주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동규양님, 권경님, 그 다음에 존님, 심영근님, 댕댕이님, 차돌님 이렇게 후원해 주셨습니다. 후원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그럼 이번엔 2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째 주제는요, 이준석 신당입니다. 잡탕밥 이준석 신당 이상민 데려간다. 아유, 제발 좀 데려가 주세요. 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벌써 나오고 있어요. 사실 오래전부터 나왔죠. 이준석 신당이 만들어지면 이른바 비명계들이 많이 넘어갈 수도 있다. 실제로 비명계 일부가 이준석하고 접촉을 했다더라. 뭐 이런 썰들이 되게 많이 돌았어요. 누가 이준석하고 접촉을 했대? 진짜로 접촉을 한 거야? 뭐 이런 얘기들도 좀 있었어요. 그 중에 몇몇 나온 것이 뭐 권지웅인가요? 그 박지원 쪽 애들 몇몇 몰려다녔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낙연계는 아닌데 박지원이랑 같이 몰려다니면서 우리 이재명 대표를 괴롭혔던 그 젊은 민주당 청년 민주당원 이러면서 설쳤던 애들 있잖아. 걔네들이 이준석하고 접촉한다 그런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걔들도 걔들이지만 이준석을 현재 접촉한 사람은 이상민이었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나 봐요. 자, 하나하나 좀 살펴볼게요. 사실 이준석이 본인의 입으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비명계와 접촉하고 있다. 그래서 이 비명계와 접촉을 했고 그 비명계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합류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도 좀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에 이준석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신당이라는 것이 비윤 비명 신당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면 좀 규모가 커지게 되겠죠. 아무래도 좀 구심력이 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그래서 이준석이랑 만난 비명계는 누구냐? 그 박지원하고 같이 모여다니던 권지웅이니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이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죠. 예. 그래서 여기저기서 좀 확인을 하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확인했더니 누구? 이준석을 만난 비명은 누구? 이상민이더라. 이게 오늘 조금 전에 보도가 됐어요. 지난 10월 중순경에 이준석과 이현주랑 같이 식사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되게 높기 때문에 이준석 신당 지지도가 상당히 높을 거다. 여기서 말하는 이상민이죠. 이상민 지 말고도 비명계 의원들이 더 있을 거다.
이준석 입장에서도 더 큰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비명계하고도 필수적으로 손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이상민이 했다는 거예요. 자, 이준석은 비명계를 만나고 있다 그랬고, 이상민은 나가 만났다 얘기했고, 일단 뭐 그냥 만났을 뿐이야. 뭐 내가 글로 간다는 건 아니고 라고 잠시 좀 꼬리를 내리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만이 많다. 지지율이 높을 거다. 나 말고 만난 사람 많을 거다. 당연히 이준석이 비명계 만나야지. 그래야지 더 커지지.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을 살펴보면, 그러니까 행간을 살펴보면 이상민은 언제든지 이준석과 손을 잡을 수 있다라는 것을 명백히 한 거예요. 이상민 정도가 되면은 사실 이준석 입장에서는 고문이죠. 고문을 모시고 있는 그런 셈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김종인 같은 사람을 고문으로 데리고 오고, 국힘당 쪽에서 김종인을 데리고 왔다면 거기에 그 카운터 파트너로 이상민을 데려와서 이렇게 모양새를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노인 두 사람, 상황 두 사람을 앉혀놓고 자기가 거기서 주상으로, 대빵으로 일을 하겠다. 뭐 이런 구상을 만들어 두지 않았느냐는 생각도 들고요. 한편으로는 비명계 중에서는 빠져나올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도 뭔가 비빌 언덕을 가지고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비명계가 탈출할 비명계가 비빌 언덕으로 이상민을 좀 만들었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앞서서 그 박지원을 따라다니는 이른바 청년민주당원 어쩌고 하는 그런 애들, 민주당 청년위원회 어쩌고 저쩌고 했던 그 친구들 말이에요. 걔네들이 만약에 민주당에서 탈당해가지고 이준석한테 간다고 할 때, 걔들은 사실 여기서 탈당해서 글로 가버리면 완전히 이준석한테 흡수당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자신들의 세력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이준석을 어떻게 보자면 이렇게 협상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파트너가 되려면 누군가 정치적인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버팀목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런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구심점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으로 이상민을 뭐 밀고 있지 않느냐. 혹은 이준석이 이상민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사람들을 끌고 나오려고 공작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보면은 결국에 이준석 신당에는 어떤 놈들이 모여든다? 온갖 잡탕밥들이 다 모여든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잡탕밥이지 뭐 누가 뭐라고 해서 잡탕밥일 수밖에 더 있어? 왜? 여기에 또 누가 들어간다 그랬어? 정의당도 간대. 이준석 신당하고 합당 가능성이 열려있대. 여기에 양양자 금태섭 신당까지도 같이 간대요. 자, 민주당 내에서 비명계, 그 다음에 국힘당 안에서 이준석계, 또는 뭐 여기저기 떨어진 사람들, 뭐 이현주 이렇게 공천 못 받은 사람들, 그 다음에 여기 양양자 금태섭 정의당 잡탕밥이지. 말 그대로 잡탕밥이네. 이준석이 늘 얘기했듯이 뭐 빅텐트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른바 떨어진 사람들의 공천에서 떨어진 사람들의 빅텐트가 만들어지는 거죠. 옛날식 표현으로 하자면 이싹줍기 신당 뭐 이렇게 돼도 과언은 아닙니다. 매번 총선 때가 되면 이렇게 이싹줍기식 신당이 나타나곤 했는데, 그 신당이 여기에 지금 또 나타난 거죠. 자,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도 해요. 당을 만들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이준석이 뭔 돈이 있냐, 그거 못 만들어 라고 합니다만,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왜? 지난 총선 때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 뭐 돈이 있어서 했나요? 솔직히 돈 없었잖아. 돈 없었지만 뭐 만들어줬고, 뭐 어쨌거나 의석을 차지하는 데 성공했어요. 이준석이 그와 같은 모델을 쓰지 말라는 보장 없죠. 특히 이준석 같은 경우에는 자신을 중심으로 뭉치고 있는 이른바 20대 남성들을 끌어모아서 그들로부터 일정하게 그 후원을 받으면서 정당을 만들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옛날 정당이야, 뭐 국힘당 같은 이런 옛날 캐캐묵은 옛날 사람들이야 기업이든 뭐든
그 정치 자금을 대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이 있어야만이 당을 만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이준석 같은 사람이나 당장 우리만 해도 그렇잖아요. 후원금 받아서 정당 하면 되지.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게 불가능한가? 가능하지. 그리고 이미 여러 차례 가능하다는 걸 보여줬잖아. 어렵나? 가능한 거예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면 돈 때문에 이준석이 창당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식의 그런 평가는 다소 좀 시대적 분위기하고는 맞지 않다. 보기에 따라서는 국힘당의 그 캐캐묵은 적폐들의 머릿속에서나 나올 수 있는 분석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돈 없이도 요새는 정당 만들더라고. 잘 만들어 잘 굴리더라고. 조정훈 봐. 굴러가잖아. 지금 이준석이 노리는 게 뭐예요? 비례정당이에요. 비례정당. 비례정당으로 일정 정도 의석을 얻고 또 일부 지역구에서 출마해가 지역구에서 한 서너 석 얻고 비례석으로 한번 7석, 5석에서 7석 정도 얻고 그래서 대략 10석에서 한 15석 정도만 갖고 있으면 얼마든지 캐스팅 보트는 물론 정치적 영향력도 확보할 수 있다. 게다가 그 정당을 만든 사람, 창업주가 이준석이다 라고 하면 이준석은 단박에 뭐가 된다고? 단박에 대선 주자급으로 올라갑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안 하겠습니까? 15석, 10석에서 15석 정도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의 대표면 나중에 다시 국힘당하고 합치더라도 지분 인정이 훨씬 수월하지. 그러니까 이준석 입장에서는 나중에 아마 이준석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다음 총선이 끝나면 윤석열이 날아갈 거다. 날아갈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나 봐요. 그러고 나면 이준석이 날아가고 나면 윤석열이 날아가고 나면은 결국에 이준석 신당하고 국힘당하고는 다시 합당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이준석은 자연스럽게 자기가 쫓겨나기 전에 당 대표 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 보고 그렇게 되면 자기가 대선 후보급이 된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솔직히 그게 당연하잖아. 그렇죠. 합리적인 상황, 합리적인 추론이잖아요. 그러니 이준석 입장에서는 그렇게 괜찮은 시나리오가 있는데 물론 위험 부담이 있죠. 안 되고 잘 안 돼가지고 망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준석이 손해볼 게 뭐가 있어. 지금 만약에 지가 국힘당으로 다시 들어간다고 해서 공천을 받겠어? 공천 받아도 여기 상계동에 받겠지. 상계동에 받아가 지가 당선되겠어? 어림도 없죠. 그럼 뭐가 돼? 지는 TK 쪽이나 이런 데 가야지 당선이 될까 말까 한데 이 서울에서는 당선이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분명히 국힘당에서는 이준석한테 다시 상계동 나가라 그럴 거거든. 아니면 이보다 더 험지로 나가라 그러든가. 그러면 이준석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떨어지느니 차라리 한번 세게 붙어보는 게 훨 낫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죠? 여튼 이준석 신당 현재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데 추진되는 방향을 가만히 살펴보니 완전히 자탕밥이더라. 이른바 이싹줍기 신당이 되겠더라는 거죠. 이준석은 이걸 가지고 꿈을 크게 펼쳐보고 있을 겁니다만 글쎄 어느 정도 성공할지는 또 모르죠. 문제는 과연 이준석 신당의 성공 가능성이라는 부분입니다. 최근에 재밌는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이런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신당 창당 말하는 이준석, 비윤, 비명 다 모여 빅텐트 꾸리라! 라고 하는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이 보도 끝에 이준석, 유승민 신당 창당 시 어느 정도 지지를 받을 것이냐 라는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붙어 있더라고요. 이게 뉴데일리인가 하는 극우 매체에서 한 건데 이 극우 매체 조사를 해보니까 이준석 신당이 창당되면은 지지율이 21%가 나온다는 상당히 높게 나왔죠. 민주당이 35, 국힘당이 32, 이준석, 유승민 신당이 21로 나온답니다. 자, 여기 21%는요, 제가 볼 때 이게 아무래도 이게 뉴델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TK 쪽에서 좀 많이
그 표본을 추출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이준석 신당이 꽤 높게 나왔죠. 자, 그리고 여기에 상당히 재밌는 여론조사 하나 더 나왔어요. 만약에 비이재명 비명계 신당이 나온다. 비명계 신당이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비명계 신당은 16%가 나온대. 근데 비명계 신당이 나오면은 민주당 지지율은 더 높아져요. 이준석 신당이 만들어지면 민주당 지지율은 35%인데 비명계 신당이 만들어지면 민주당 지지율은 38%로 올라가고 오히려 국힘당 지지율은 27%로 뚝 떨어진대. 야, 이거 재밌는 조사 아닌가요? 이준석이 지금 이른바 비명계 쪽을 접촉하는 이유도 이것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단순히 유승민, 이준석 신당만 하면은 파괴력이 별로 없는데, 자, 이게 비명계 신당을 같이 끌어다 넣으면 상당한 파괴력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 무엇보다도 국힘당을 씹어 먹을 수 있는 상황까지도 갈 것 같다. 자, 이게 이렇게 제가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서 느꼈던 것이, 아, 요거 영남권에서 집중적으로 이 조사를 했구나라는 걸 제가 알 수 있겠어요. 이게 표본을 아마 영남권에 집중적으로 받은 것 같은데, 영남권에서 국힘당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민주당 안에서 반 이재명계가 나오면 지지하겠다라고 하는 국힘당 지지자들이 꽤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몰리지 않았는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참 재밌죠. 이준석, 유승민 신당이 생기면은 오히려 국힘당보다 민주당이 좀 힘들고, 반 이재명, 비명계 신당이 생기면 국민의힘이 힘들고, 야, 이거 좀 아이러니하네요. 그죠? 비명계 신당이 생기면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져야 되는데,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보다 국힘당 지지율이 더 많이 떨어지고, 이준석 신당이 생기면은 국힘당 지지율이 떨어져야 되는데, 국힘당 지지율 떨어지는 것보다 민주당 지지율이 더 떨어지고, 이게 조금 이상하죠. 그 이상한 상황이 어디서 벌어지느냐? 요 상황은 정확하게 영남하고 강남, TK, PK, 그 다음에 강남, 충청권만 조사하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딱 이렇게 나올 겁니다. 거기 여론 흐름이 사실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나 윤석열은 싫은데 이재명도 싫어 라고 이렇게 이상한 소리 하는 애들이 있거든. 걔들이 이런 쪽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는 거죠. 자, 여하튼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만큼 이준석 입장에서는 비명계를 자기 쪽으로 끌어들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야지 자신이 훨씬 더 파괴력 있는 정당을 만들 수 있을 테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얘기, 좋아. 그래서 이준석 진짜 신당 하는 거야? 이준석 신당 진짜 만들어지는 거 맞아?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준석 신당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이준석은요, 당 만들겠다라는 생각이 커요. 12월까지 어느 정도 상황을 보겠으나 12월까지 자신이 생각하는 수준의 이런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준석이 당선될 수 있는 그 적당한 지역구를 할애해 주지 않는 이상 안 가겠다라는 걸 의미하죠. 이준석은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하면은 자신이 대선 후보급으로 퀀텀 점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려고 할 겁니다. 유일한 걸림돌이 당 창당 자금, 정치 자금 문제인데, 과거의 정당들은 이 정치 자금을 대줄 수 있는 물주가 있어야지 당을 만들지 않겠느냐라는 게 뭐 통상적인 문법이었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국민 지지자들의 후원금만으로도 정당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이미 뭐 확인됐잖아요, 그죠? 뭐 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후원금으로 당 만들 수 있고 당 창당 가능하다는 거 이미 입증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세력을 갖추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준석 신당 분명히 만들어질 것이다.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봅니다. 다만 여기에 비명계를 데려갈 것이냐, 그거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비명계 입장에서도 지금 굳이 이준석을 따라갈 이유는 없겠죠. 하지만 이상민은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원래 이상민은 원래 양쪽 원래 자유선진당 거기도 갔었잖아. 그죠? 걔는 가고도 남아요. 현재로서는 뭐 그런 방향으로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준석 신당이 만약에 비명계를 많이 흡수하게 된다면 정치적 영향력은 더 커지겠죠. 그 다음에 이준석이 가지는 정치적인 어떤 함의도 커질 겁니다. 하지만 이준석이 현재 노리고 있는 거는 지역구까지라기보다 이른바 비례신당일 것이고, 이 비례신당에서 자신이 얻어낼 수 있는 의석의 최대치는 10석 정도일 겁니다. 지역구에서 두세 석, 그러니까 최대한 15석 정도까지 노리지 않겠냐. 작게 나오면 한 7석. 그렇지만 그 정도만이라 하더라도 이준석은 자신이 그 어떤 특정한 세력, 한마디로 자신의 어떤 지분을 주장할 수 있는, 지분을 요구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는 갖추게 되는 거죠. 뭐 이준석 입장에서는 손해볼 장사는 아닐 겁니다. 답이 좀 되셨나요? KHD님, 이상민이 철새였구나. 예, 이상민 철새였어요. 유명한 철새입니다. 원래 자유선진당도 왔다 갔다 했었어요. 자, 그렇습니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12시 21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